7월 31일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 구조물 철거 작업 도중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 노동자가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본사와 하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부는 피네이션의 무대 설치 계약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싸이 피네이션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대재해법이란 무엇일까요? 고용부 측은 싸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여부에 대해 지분 규모를 따지지는 않는다며 대표이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싸이를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작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답니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게 되면 경영자는 이제 최소 징역 1년 또는 10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지식인층에서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시민과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당한 목적일지라도 누군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규제들이 남발된다면 그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색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산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을 개선하고 또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준모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단순하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악마화하여 처벌한다고 불행이 없어지지 않으며 불행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어요.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그리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이 법률의 시행으로 우리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상반기 평가를 보면 우리 안전 사고는 더 늘어났습니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조물 책임법보다 법리 구성에서 현저히 열등하다고 주장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강자로 인식되고 가해자로 취급되는 경영자에게 책임 원칙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경영자와 기업의 책임을 지운다며 죄형 법정주의,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우연적 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경영자, 관리자를 좀 누르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인 건설 근로자를 좀 이렇게 좀 서포트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좀 강화해서 사고를 줄인다. 원초적인 어떤 그런 본능적인 그런 호소를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뭐 처벌의 등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광부약의 어떤 신화, 이 잘못된 신화에 뭐예요? 바로 이게 괴물노조가 바로 억광부약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말 속에 숨겨 있는 비효율, 손실 가능성 이런 거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박인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라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등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적인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형사벌을 또 추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중대재해법은 분노와 증오의 법이다. 보호법익을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므로 해서 무엇 어떤 이익이 보호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가진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저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분노와 증오를 쏟아붓는 그런 법이다. 전사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사벌과 행정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법의 모델법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역시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법적인 기능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을 산업안전보건법처럼 공법으로 한정하고 민사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의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처벌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이 충분한 입법 논의를 거쳐서 제정이 됐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상준 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의 경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70.4%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음주작업, 안전시설 해체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비율 역시 상당히 높다고 언급했어요. 더 큰 문제는 법에 정해진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만 전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당시에 제 옆에 계신 이무택 경총 본부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뭐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면 들어듣다시피 하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의 어떤 의석수에 밀려서 그대로 그냥 폭주 기관차같이 밀고 가버렸던 무력감만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봉수 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근본적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에 있어 고의적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정부의 책임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권한과 금전적 이익에 비례한 발주자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을 피해서 제조업이든 공공이든 발주기관 이쪽으로 안전관리자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무택 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시켜야 하며 형사벌을 경제벌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법을 제정해서
기업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효과적으로 재해가 줄어들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